안녕하세요. 쏙쏙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유아들과 초등 저학년 아이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기를 바라는데 왜 그런가요?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공부 잘하라고요. 네, 그리고 간접 체험도 해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책에서 지식이나 많은 정보를 습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요. 네, 그리고 책에는 교훈이 많이 있고 또 상상력과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 좋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길러주기 위해서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선생님, 아이들 키울 때 주로 어떤 책을 읽어줬나요? 그러게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는 명작 동화, 뭐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이런 명작 동화나 네, 전래동화, 네, 위인전 뭐 이런 전집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주로 우리가 좋은 책이란 문장이 아름다운 책, 네, 그리고 좋은 지식이나 정보를 담고 있는 책, 그리고 교훈을 주는 책, 그리고 권선징악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해피엔딩을 내용으로 하는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다 보고 나면,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래야 책을 덮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앤서니 브라운의 교훈이 담겨있는 책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게 오히려 존 버닝햄 작가처럼 교훈이 빠져있는 책을 더 추천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교훈이 없는 책을 왜 만들까요? 교훈이 있는 책은 오히려 아이들의 생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결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이들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책보다는 유아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책,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심리들을 잘 드러낸 책들을 좋은 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같은 책은 말썽쟁이들의 이야기를 쓴 것인데 그림이 좀 흉측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책들을 아이들이 읽어도 되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 책이지요. 네, 좀 걱정이 되지요. 네. 근데 한참 말썽 피우는 나이에 아이들이 엄마들에게 야단맞기만 하는데 괴물나라에 가서 마음껏 말썽을 피우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 아이들 뭔가 대리만족 네. 또는 속이 시원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까요? 나만 말썽쟁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그런 일이 있구나 해서 유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유안이 아이들의 상처받았던 자존감을 회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맨날 훈계만 들었던 아이들은 책 속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래서 말썽쟁이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책 보는 것을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책을 좋아하는 거죠. 네, 아이들에게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한번 사주고 함께 읽어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책을 보는 것이 재미있어야 책 읽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비슷한 책으로 안 돼 데이빗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인공이 엄마가 하도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해서 자기 이름이 안 돼인 것으로 착각할 만큼 엄마가 안 돼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 책 역시 그런 일들이 데이빗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도 같은 종류의 책입니다. 이렇게 같은 종류의 책입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는 책인데 제가 이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 아이가 옷을 입는데 집에 있는 온갖 옷을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이 페이지에 지금 가득 들어있는 그림 자체가 얘가 이것도 저것도 입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주인공 올리비아가 하루 종일 어떻게 말썽을 피우는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인데
주인공 올리비아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기도 하죠. 네. 이런 책들을 엄마가 함께 보여주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글쎄, 아이들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나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썽쟁이 이야기를 읽어주면 더 말썽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른들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마음속에서 꿈꾸면서도 실제는 실행하지 못하는 일탈이나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볼 때 위로를 받기 때문에 책이나 영화, 드라마들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아이들의 책도 아이들의 생활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82년생 김지영이란 책이 왜 그리 인기가 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겪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그 일이 주인공 김지영만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책을 읽었지만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이들에게도 책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일들을 담아줄 때 아이들은 공감하고 위로받으면서 이런 것이 생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엄마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공감 능력까지 길러주게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무엇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말썽쟁이가 주인공인 동화책을 보면서 엄마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와 함께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올리비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또는 데이빗에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데이빗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와 같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회차에 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꼭 가르쳐야 하는 것도 있죠, 아이들에게. 그러나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는 아이들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애들도 다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주제와 내용 면에서 어떤 책을 고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네, 첫째는 그 어린아이들은 기본 생활 습관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책, 예를 들어서 말썽을 부려서 엄마한테 혼나는 일, 목욕을 싫어하는 아이, 잠들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등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좋다고 합니다. 잠자요 달님과 같은 동화는 지난 7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잠자리 동화로 자리를 잡은 책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본생활 습관 기르기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본생활 습관 기르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둘째,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다룬 책, 예를 들어 동생에 대한 질투, 친구와의 싸움,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책이 좋습니다. 이런 책들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아이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화가 난 이야기를 다루는 소피가 화나면 아주 화가 나면 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돼지책, 고릴라 등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동물원을 한번 보시죠. 네. 가족끼리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을 보고 싶은 순서도 다르고 점심을 먹고 싶은 시간도 다르고 동물을 본 느낌도 달라서 가족들이 의견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엄마 자판기라는 책이 있는데 잔소리만 하는 엄마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신우의 소망처럼 엄마가 진짜로 없어지고 엄마 자판기가 등장하는데 피자맘, 청소맘, 놀이맘, 핸드폰맘, 자유맘, 공주맘 등 신우의 환상 속 놀이를 통해서 신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죠. 신우의 환상 속 놀이는 실제 모든 엄마들이 겪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만 년 동안 절대 말 안 하는 책도 이와 비슷하지죠. 가족들이 자기 말은 안 들어주고 다 어른들이 뜻대로만 하니까 아이가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화가 풀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는 100만 년 동안 절대 말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입니다. 네네. 특히 6세 친구들은 친구 사귀기나 동생과의 관계에 엄마 아빠의 갈등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을 통해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동생이 생긴 아이들은 동생에 대한 애증, 즉 동생이 예쁘면서도 미운 마음, 질투심이 나는데 이런 감정이 자기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네. 여기에 덧붙여 7세가 되면 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7세들에게 추가해주면 좋은 주제들을 이야기해보기로 하죠. 첫째는 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책으로 먹어도 줄지 않는 죽, 커티스는 다 알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먹어도 줄지 않는 책은 저 뒤에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관계를 나타내는 책으로 무지개 물고기나 눈 오는 날의 생일, 미키나의 알사탕 같은 책들이 있고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 괜찮아가 있습니다. 네. 또한 상상력을 길러주는 책으로 시간상자, 구름빵 등이 있습니다. 과학 동화나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책으로는 누구의 그림자일까? 모두 에너지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다룬 책으로 리디아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구의 오염을 다룬 책으로는 달 샤베트, 네, 달 샤베트. 그 다음에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전쟁이나 죽음, 치매를 다루는 책들도 아이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전쟁을 다루는 책으로는 시냇물 저쪽이라는 책이 있고, 치매 관련 책으로는 우리 가족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할머니는 달라, 이런 책들이 있는데 7세들은 책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내용도 심오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전쟁 이야기나 죽음, 치매 같은 주제는 너무 벅찬 주제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엄마들이 다루기에.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친척들의 죽음 또는 그런 친척들이 치매를 앓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부모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이럴 때 이런 무거운 주제들도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작가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아주 잘 써놨으니 우리가 직접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편안히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책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즉, 같은 주제의 책이라도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림이 좋은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동화책이라기보다 그림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과거의 동화책에서는 그림이 사파로서 네.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만 요즘 책들은 그림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어떤 책은 글씨는 없고 그림만 있기도 하는데 그림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도록 그려진 책은 글씨를 못 읽는 아이들도 책 읽기를 할 수 있고 글로 표현되지 않은 이야기도 그림에서 많이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참 중요하군요. 네네. 그림만 있는 책, 파도에 놀자, 수영장, 시간상자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이랑 시간상자도 뒤에 해놨는데 이렇게 뒤에 해놓은 것은 이렇게 집에서 책을 꽂을 때 이렇게처럼 막 책이 이렇게 층층이 꽂아 놓기도 하지만 저렇게 얼굴이 보이게 책을 꽂아 놓으면 아이들이 선택하기에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림이 좋은 책으로 우리나라 이수지 작가의 파도에 놀자를 한번 보지요. 이 책에는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색깔도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주인공 어린이와 주인공 어린이가 파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이 그림에 자세히 드러나 있고 재미있는 것은 뒤에 있는 새들의 행동과 이 어린이의 행동, 파도의 행동이
서로 굉장히 연결되면서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못 읽는 아이들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할 거고 또 좋은 방법은 이 어린이에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 파도하고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파도하고 친해지고 파도에 뭐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이 아주 기승전결을 가지고 그림만 가지고도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겠네요. 네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아까 말한 시각적 문해력 예. 또 이제 이런 것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좋은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릴게요. 북 큐레이션을 하면서 책을 선정하면 좋습니다. 북 큐레이션이란 책에서 다루는 주제가 같은 책을 함께 선정해서 읽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돼지책, 네. 고릴라, 동물원 등을 같이 골라서 보면서 가족 간의 다양한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 가족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지요. 또 친구 관계를 다루는 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정을 다룬 책을 골라서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다는 것이지요. 네, 보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최근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팁으로 단행본을 살 것인가 전집을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엄마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생활 동화나 그림책은 주로 단행본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좋은 작가들의 책은 단행본으로만 살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과학 그림책이나 지식 그림책, 위인전 등은 아무래도 전집이 많겠죠. 그래서 뭐 전집도 좋겠지만 책을 많이 사놓으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스트레스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돈 생각이 나잖아요. 네.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 전집을 다 읽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책 읽기가 숙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담감이죠. 네. 자, 네 번째 팁은 책을 구입할 때는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서 함께 고르는 것이 좋고 아이가 보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매번 서점에 가기가 힘들 경우는 예스24 같은 인터넷 서점에 유아책을 검색해 보면 연령별로, 주제별로 검색해 볼 수도 있고 또 미리 보기가 있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이들의 심리를 다룬 책, 교훈이 빠져있는 책, 상상력을 길러주는 책들을 읽도록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좋은 책을 구입하기, 같은 주제를 다른 여러 가지 책 읽기를 권장합니다. 자,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